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은 사기 아닐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예금 관련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조금 방식들이 국가마다 조금 달라요. 중앙은행에서 주로 어떻게 하냐? 이제 BIS에서 싱가포르 아니면 한국 이런 곳들은 이제 중앙은행에서 CBDC를 찍어냅니다. 근데 일반인들 CBDC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도매용 CBDC를 찍어요. 근데 이것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이것을 시중 은행으로 유통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싱가포르나 지금 한국에서 실험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 CBDC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기 전입니다. 근데 이 말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향후에 말레이시아도 뭐한다? 도매용 CBDC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만 잘 나가고 CBDC 이거 끝났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제 곤란하신 거고, 질문이 이렇게 되셔야겠죠. CBDC,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크립토, 이거 진짜 되겠냐라고 질문을 던져보신 게 좀 더 전 좋다. 이게 CBDC,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크립토는 그냥 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이 왔다 갔다 뭐 자산 토큰화라건 화폐가 됐건 왔다 갔다 하는 망, 이것들이 진짜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근데 진짜가 된다면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량 알트코인 망들 있죠. 특히 레이어 1들, 이것이 쓰레기라고 하시는 것은 이게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또 뒤에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일본의 금융청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을 강화시키겠다. 최근에 이제 거래소,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 뭐 자산 유출이 일어났었고 뭐 해킹도 심심하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나 이런 그 해킹이 되고 청산이 되고 뭐 누군가 밑장을 쓱 빼고 이런 게 사실 한두 번 있는 일은 아니죠. 사실 뭐 그냥 계속적으로 사실 발생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주식시장, 제도권에서 이런 사고도 발생하는데요. 코인은 유독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입법 전입니다. 아직 제도화 들어가기 전이에요.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코인은 지금 아직도 신생 자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인 투자에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는 고위험, 고수익을 실은 각오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스트라이프라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결제 인프라 기업, 되게 생각보다 큰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망을 쓰냐?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 블록체인인 베이스, 이걸 쓴다라고 하죠. 근데요, 이게 자세히 읽어보시면 USDC를 통해서 누구를 직접 이제 연관시킵니까? AI 에이전트에 직접 과금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AI 에이전트가 USDC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제를 하고 거래를 하고 자산을 발행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저는 투자에서요,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부족한 능력이요, 상상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상상력은 뭐냐? 앞으로 펼쳐질 일이 뻔한데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마 이제 머릿속에 없는 거죠. 전 이게 우리의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유럽, 한국, 일본, 최근에 이제 중국도 문제가 되는데요. GDP 경제 성장이 왜 이렇게 저조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거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80년대, 일본도 80년대, 90년대, 미국, 유럽, 베이비 부머들 엄청났죠. 그때는 사람들, 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물가 오른 것보다 GDP 성장을 더 크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안 됐던 거예요. 지금은 왜 이러냐? 인구, 데모그래픽스가 다 망가졌어요. 쉽게 말하면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근데요, AI 에이전트, 제가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아요. 올해도 그렇고요. 올해랑 내년에 AI 에이전트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뿌려질 것 같아요. 로봇들이요, 휴머노이드 지금 좀 비싸요, 솔직히. 근데 이제 쓴다면 저쪽 공장 쪽으로 아니면 이제 뭐 택배 이런 그 일반적인 그런 그 산업 현장에서 먼저 많이 쓸 거예요. 지금은 가격이 높아서 많이 안 쓰이지만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초반에는 꺼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로봇을 한번 딱 바꾸는 순간 사람은 이제 절대 안 써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나 로봇은 출산율이랑 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수십만 대, 수백만 대, 수천만 대 만들어서 뿌리면 사실 끝이고요. 사실 뭐 밥을 먹여야 됩니까? 우리가 뭐 얘네들이 뭐 데모를 합니까? 파업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기만 공급해주면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가격만 보시면 이게 진짜 중요하고 진짜 큰 것들을 다 놓칩니다. 사실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어요. 인터넷 이제 온라인 모든 것들이 이제 온라인 되다 보니 우리 이제 좀 어르신들 좀 젊으셨을 때 그때 우리 다 구멍가게 거기 가서 우리 뭐 장보고 했습니다. 슈퍼마켓. 그러다가 한 20년, 30년 전부터는 대형 마트, 뭐 백화점. 근데 최근에는 마트도 망하거든요. 홈플러스, 뭐 롯데백화점 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뭐 쓱배송이다, 뭐 컬리,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굳이 내가 거기 안 가도 집까지 다 배달을 해줍니다. 이게 인터넷의 힘 아닙니까? 투자는요, 전 세계 돈이 앞으로, 지금 말고,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그걸 미리 내다보고 선점하는 거예요. 선점한다는 것은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투자해서 그 결과가 증명이 될 때까지 바로바로 되면 좋을 텐데, 오래 걸리는 게 함정입니다. 지금 이제 뭐 자산 토큰 하는데, 아, 이거 뭐 지금 아직 안 보이네. AI, 뭐 말로만 그렇지. 이게 이제 부동산으로 비유를 하면 지금 아파트 상가 분양받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뭐 거의 이제 원수가 있다면 아파트 상가 분양을 권하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요. 뭐 이제 가로수길만 뭐 어디 뭐 특정 지방에 있는 어떤 그 상권만 죽은 게 지금 아니고요. 한때 뭐 정말 최고 잘 나갔던 서울의 신촌 이대 여기요 유령 상권이 됐다. 그 이제 뭐 예전에 뭐 중국 관광객도 있고 했는데 유령 상권이요. 정말 다 죽은 겁니다. 이거 이제 상상력이고요. 사실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 AI랑 크립토는요, 같이 갑니다. AI랑 크립토의 접점은 전 금융이라고 보고요. 미래는 사실 우리가 이거 뭐 미래인 거 모릅니까? 스테이블 코인, 뭐 크립토 알죠. 근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봤더니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전 그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코인베이스의 대표 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세계 500등 부자 명단에서 빠졌다. 근데 이분만 빠진 게 아니고요. 뭐 윙클보스 이제 그 트윈스 있죠. 뭐 갤럭시 디지털 대표 스트래터지의 마이클 세일러 이 부자에서 바깥으로 명단이 500등 바깥으로 나갔다. 비트코인이 뭐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들의 자산이 뭐 이제 뭐 3토막 나는 것은 뭐 그렇게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사실 되죠. 뭐 주식 아니면 코인 들고 있겠죠. 근데 이걸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지금 비트코인요. 그 스트래터지보다 평단가보다 지금 더 낮게 내려간 거 아시죠?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저 비트마인 거기 미실현 손실이 10조 원이라니까요. 비트마인보다 지금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더리움 얘기 드린 거고요. 근데 저는 비트 이더만 사고 있냐? 그 외 코인도 실은 삽니다. 이건 뭐냐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 가격을 진짜 감사해 하면서 줍줍을 합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코인을 예전에 얼마를 주고 샀는데 뭐 고점에 물렸든지 뭐 허리쯤에 샀는데 지금 뭐 이제 저기 뭐 허벅지까지 왔든지 저 장단지까지 왔든지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그때 코인을 샀던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훼손됐습니까? 가치가 아예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파셔야 돼요. 그게 아닙니까? 그냥 이게 이제 뭐 근본적인 결함. 그게 아니라면 더 사셔야죠.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이 아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누가 좋다고 해서 샀다라고 하면
거의 뭐 쉽지 않을 거라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이더딥 해봤자 지금 대부분 이제 물려 있고 그 뭐 내가 10만 원, 20만 원 산다고 지금 뭐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냐? 사실 맞습니다. 별 차이 지금은 없어요. 몇 달을 해도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차이는 없을 겁니다. 똑같이 질문해 보면 돼요. 근데 몇 년 해도 미미할까요? 아니던데요. 전 해봤는데 아니던데요. 몇 년을 해보면요 다르던데요. 평단이요. 그러니까 XRP 뭐 리또서 기회비용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욕도 아까운 시즌에 그냥 사거든요. 그냥 사요. 그때는 이제 적은 비용으로도 엄청 많이 사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월급이 꼭 아니어도 어쩌다 한번 뭐 보너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때 한 번씩 이제 뭉텅이로 사줘요. 그때 샀던 게 좀 더 살 걸 하는 생각이 전 들던데 1년, 2년, 3년 바이더딥 했는데 해당 이제 그 제가 꾸준히 사모았던 그 코인 가격이 지금 너무 올라버려서 속상합니다. 전 이런 분 앞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이게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냥 리플로 하겠습니다. XRP라고 하면 500원, 600원, 700원 했는데 뭐 5,000원 가버리니까 이제 속상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몇만 개, 뭐 10만 개 채우려 했는데 이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거예요. 전 나온다고 봅니다. 드물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복리 효과라고 하죠.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저기 누굽니까? 워런 버핏이 뭐 60 넘어가지고 억만장자 됐던 기억하십니까? 그 전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뭐 세계 랭킹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 10살, 20살 때부터 해서 한 40년, 50년 쌓았더니 그게 어느 순간 그냥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꾸준함.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가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알아도 실행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괄호 열고 닫고 욕심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반면에 좀 코인에 늦었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늦게 왔고 너무 늦게 뭐 이제 뭐 그 공부했고 하지만 이분이 지금부터 앞으로 몇 개월 길면 1년, 2년, 3년 꾸준히 해나가면 저는 이분이 이길 수 있다라고 봐요.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금감 원장 뭐 저번에 뭐 빗썸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 가상자산 잔고 요거 실시간으로 연동을 시켜야 된다. 우리나라 그래 제일 잘하고 있는 업비트가 5분 간격으로 잔고와 실제 명부가 연동이 되는데 야 5분도 이거 긴 거 아니야? 실시간 연동 시켜봐. 한번 논의를 해보자.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시간 연동에 대해서는 2단계 입법, 지금 이제 그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이때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 이거 왜 미처 챙기지 못했냐? 이런 부분은 이제 자율관리 체계, 그냥 거래소한테 맡겨뒀더니 이거 안 되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은행, 증권사 이런 지금 전통 금융, 기존 금융 기관들도 이 장부 시스템 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실시간 연동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실시간 연동은 이게 이제 비용도 너무 크고 뭐 프라이버시도 너무 복잡해요. 이게 안 되지만 언제나 그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 뭐 한국 거래소가 됐건 저기 한국은행이 됐건 외부에서 언제든지 실시간 추적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블 체킹이 됩니다. 거래소는 이게 안 됐던 거죠. 외부 나가는 순간 뭐 현금하고 이제 뭐 아니면 뭐 이제 코인 사서 외부 거래소로 빼버리면 이제 추적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코인 거래소는 실시간 연동을 이렇게 강요를 하냐? 너무 이제 조금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도 들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장부 1일 대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장부 1일 대사라고 하는 것은 매일, 그러니까 이제 은행 영업 끝나고 이제 오후 뭐 4시, 5시부터 뭐 하냐? 우리 은행, 그러니까 우리 뭐 어디 신한은행 땡땡 지점과 외부 어떤 그 기관들 간의 장부를 이걸 매일 이제 숫자를 맞춰보는 거예요. 요거는 할 수 있거든요. 장부 1일 대사 요구하면 이제 이제 더블 체크를 하면서 이게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그 장부 정리를 해주면 잘못된 거 이제 거기서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근데 외부의 장부 맞춰볼 때가 이제 코인은 실은 없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그 연동될 수 있는 기관과 추가적인 조치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는요 비썸에서 어떤 그 뭐 대리급 우리 그 직원이 큰 실수 대형 사고를 쳤죠.
근데 한편 그거 맞습니다.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의 실수가 만약 없었다면 이번 입법하는데 이 관련 내용이 추가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자율 뭐 관리 체계 사고 없어 잘하고 있네. 그럼 그렇게 일단 해보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뉴스고 똑같은 이벤트가 빵빵 터집니다. 해석과 관점과 태도는 다를 수 있겠다. 홍콩에서 3월 달에 첫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 발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항상 신중하게 있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이거 이제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겠다. 현재 36건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작년 5월달 스테이블 코인 조례를 통과시켰고 작년 8월달에 해당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는 야 그거 조심해. 작년 10월달에 홍콩 스테이블 코인 계획 이거 좀 걱정되는데 라고 사실상 중단을 시켰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근데 행동은 뭡니까? 홍콩 금융관리국에서 이르면 지금 올해 3월부터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 승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네요. 중국은 왜 이렇게 좀 약간 양면적으로 왜 상반되는 이런 느낌이 강하게 날까요? 사실은 그 상반되고 갈팡질팡이 사실이에요. 큰 번뇌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자본 유출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자본 유출 막아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거 이대로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분명히 이거 뒤통수를 아주 크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뒤집힐 수 없는 그 격차가 나기 전에 홍콩을 통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테이블 코인만 잘 되고 코인이나 CBDC는 망할 것이다. 그럴까요? 블록체인만 혁신이고 기술이고 코인은 사기다. 이거 예전에 들으셨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속고 계시는 거거나 아니면 조금 그 경험이나 지식이 좀 부족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중국은요. 2014, 15, 16, 17 실제로 코인을 극혐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뭐 지금도 싫어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래도 할 수 없네. 어쩔 수 없네. 괄호 열고 닫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콩에서 이게 다 지금 현실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암호화폐 거래소 무기한 선물을 제공하겠다. 무기한 선물 거래. 여기에서 이미 무기한 선물 기관 대상으로 이거 오픈을 합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보 대출하네요. 마켓 메이킹을 허용하겠다.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거 아닙니까? 미국 정책과 판박입니다. 무기한 선물 거래,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보 대출, 마켓 메이킹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가상자산 시장을 아주 크게 키울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마켓 메이킹 뭐 하는지 아시죠? 유동성 공급해줘야 이게 커져요. 무기한 선물, 현물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기관들 이걸로 해치도 하고 그냥 한 방도 벌고 이 시장 크게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중국은요. 제가 보니까 JP모건이랑 좀 비슷해요. 코인은 정말 싫어요. 중국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죽을 거. 그러니까 미래 이 지금 뭐 자산 토큰화다,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이 화폐의 시대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이 AI랑 연결될 거 뻔히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로는 코인은 사기다라고 하지만 국부 유출 뭐 이거 되면 너무 힘들겠지만 지금 뭐 합니까? JP모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지금 대리점이잖아요. 뭐 구주화 채권 팔고 담보 대출 받고 JP모건은 2018년도부터 JP모건 그 스테이블 코인이랑 그 프라이빗 체인 만들었잖아요. 중국이랑 JP모건은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만 기술이고 스테이블 코인 이것만 잘 되고 코인은 아직도 사기다. 가격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도 많다라고 보입니다. 바이낸스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고파이 여기 이제 이자를 받다가 제네시스가 이제 FTX 사태 때문에 그 이자를 지금까지 원금까지 못 받고 계시거든요. 이거 아마 고팍스에서 이 피해 구제 조만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거는 그냥 한번 그 뉴스가 나와서 얘기를 한번 드렸고요.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거죠.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가 최근에 그러니까 백악관에서요. 지금 한번 회의가 또 열렸어요.
이게 뭐냐? 스테이블 코인 이자, 뭐 수익 이것도 있었어요. 근데 리플이 지금 뭐라고 하냐? 합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시장 구조법에 초당적 공감대가 여전하다. 기회가 열려있는 지금 움직여야 된다. 소비자 미국을 위해서 성과를 만들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한 회사를 빼고는 JP모건 같은 은행들과 타협할 기세거든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전면 금지를 재차 강조합니다. 은행이요. 그러니까 뭐 보상이다 이자 주는 것 자체를 보다 더 강경한 원칙. 웬만하면 이자 주지 맙시다. 그러니까 기존에 초안 있었죠. 초안보다도 지금 더 엄격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야 이자 뭐 보상이고 뭐고 나 싫다. 지금 이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여기에서. 회의 관계자는 뭐 생산적이었지만 해결된 것은 또 없다. 그러면서 뭐 어쨌든 미국 상원은행위원회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차이점이 있어요. 일부 크립토 회사들은 은행들의 요구에 수용 자세를 보이는 반면 코인베이스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더라. 왜 코인베이스만 반대할까요? 나머지라 하면 리플, 서클, 제미니, 크라켄 등등등은 왜 벌써부터 타협일까요? 뭐 한 달 전부터 타협이었거든요. 쉽게 얘기 드리면 사업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서클 있죠. 서클의 수익은 저기 이제 스테이블 코인 USDC 찍으려면 미국의 단기국채 사서 거기서 이제 이자를 본인들이 다 가져가요. 그렇지만 뭐 USDC 쓰는 사람한테 뭐 이자를 지급 안 합니다. 오히려 이 이자 금지가 되면요. 서클은 오히려 더 좋아요. 영향 없습니다. 리플 결제 인프라 사업, 뭐 자산 토크나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지만 영향 거의 없습니다. 크라켄 제미니 거래소죠.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예요. 그러면 큰 대세 지장이 없어요. 왜 코인베이스만 치명적이냐? USDC 그냥 거래소로만 남아있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거 예측 시장도 하고 저기 디파이로도 쓰고 뭐 스테이블 코인 이걸 USDC를 사실상 예금처럼 쓰게 하려고 유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은행 역할도 실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겠죠. 백악관에서 저번에도 시장구조법이 트럼프법이지 암스트롱 법이 아니야, 코인베이스 법이 아니야 하면서 혼냈던 거 기억하십니까? 코인베이스 하나만 야 너만 양보하면 끝나는 거네. 야 적당히 타협해. 이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뭐 한 7부, 8부 뭐 넘어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갤럭시 디지털의 대표는 이번 하락장에는 트리거가 없다. 암호화폐 산업 구조가 전환하고 있다. 이제 뭐 지난 10월 달 하루 만에 160만 명의 트레이더가 뭐 한 30조 원 이제 뭐 강제 청산 당했던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게 단기간에 시장이 막 이렇게 살아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서 투기의 시대, 그러니까 한방의 시대는 점차 저물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장구조법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네. 그러면서 이 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차피 이게 끝이요. 정해져 있는 싸움이다. 제가 이제 그냥 비유로 결과를 알고 보는 2002 한일 월드컵 4강이에요.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당신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를 뭐 저 쌀 때, 저 옛날에 샀으니까 그런 소리가 가능하지. 저는 안 그렇습니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 옛날에 그 저가에 훨씬 더 험했을 뭐 법이 뭡니까? 뭐 스트래터지 뭐 마이클 셀러, 일론 머스크 다 21년, 20년도에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억만장자 아무도 없었어요. ETF 뭐 계속 이제 그냥 뭐 10번 연속 철퇴만 맞았죠. 그럼 어떻게 그럴 때 꾸준히 살 수 있었느냐를 실은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 일이긴 하죠. 그때 한 뭐 17년, 뭐 18년, 3년을 밤낮으로 한 7시간, 하루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회사 일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는 실은 아닙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상 거의 뭐 이제 과장하면 목숨 걸고 그냥 판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바로 성공을 했다면 좀 덜 뭐랄까요? 뭐 공부해서 뭐 크게 성공했으면 그건 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한 2번 정도 어쨌든 한 실패를 했거든요.
솔직히 3년 뭐 밤낮으로 막 그냥 뭐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보다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2번 나름 실패를 해서 배웠던 게 10배는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지식도 중요한데요. 경험과 이제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본인에게 실제적인 교훈이 되거든요. 코인을 진짜 저 투기판 정도로 생각하시면요. 한번 크게 딸 수 있죠. 왜 못 땁니까? 어쩌다 한번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요. 따도 또 잃을 겁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을 하신다면 잃어도요. 결국에는 이길 겁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요. 포기하는 건요.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거 해봤는데 안 되네? 에이씨 안 해. 사실 뭐 요즘 뭐 젊은 분들이 책 한 권을 끝까지 못 본다. 또는 뭐 이제 정기 예금 적금을 뭐 1년, 2년, 뭐 2년은커녕 1년을 이제 못 버티고 다 해약한다더라. 이게 뭐냐면 포기하는 게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이거 안 되네. 코인 에이 이거 아사리판이네. 나 그냥 갈래. 그거는 쉽겠죠. 근데 그래서 결과가 나옵니까? 잘 안 나올 텐데. 꾸준함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엄청난 재능이에요. 이건 은사에 가까워요. 아무나 꾸준하게 계속 갈 수는 전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입니다. 피터 린치죠. 하루에 500포인트가 하락을 하든 100포인트가 하락을 하든 결국에 우수한 기업은 성공하고 열등한 기업은 실패할 것이다. 각각의 투자자들도 여기에 합당한 보상을 이미 받았다가 아니고 뭡니까? 결국은 받을 것이다 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뇌가 아니라네요. 똑똑함이 아니래요.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성공 못하는 게 아니네요. 그럼 뭐다? 배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됩니다. 저는 이거 진짜 써놔야 된다라고 전 봐요. 주식시장만 그렇습니까? 확신을 제가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확신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까보는 거죠. 너 확신 진짜 확실해? 일로 와봐. 한번 가슴 팍 열어보자 하고 탁 열어봤죠. 근데 이제 지금 뭐 국장에서는 지금 확신이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나한테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딱 까야 돼요. 열어야 됩니다. 깠는데 없네? 희생되는 거예요. 이건 저는 예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뭐 워런 버핏 할아버지 뭐 맨날 했던 얘기 우리가 뭐 모릅니까? 주식시장, 코인시장, 부동산시장, 채권시장 뭐가 됐든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인 투자가 이제는 제가 볼 때 뭐 한방 뭐 이제 뭡니까 팔자 바꾸고 이런 시절은 저는 이미 갔다라고 봐요. 꾸준함이 이기는 시장으로 바뀐 거 아닐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